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한국가스공사, E&D 그리고 나스미디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9,126억 원이고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후 적정 투자 보수가 2,675억 원 연간 대비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호주 GLNG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 호주 쪽은 일부 카고를 스팟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호주 프레루드는 약 1,000억 원 가까운 이익 스윙에 힘입어서 2분기 해외 사업의 큐어급까지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수금은 전분기 대비해서 5.5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좀 해 있습니다. 자, 1분기에 미수금 증가로 별도 차입금이 3.25조 원 증가했고요. 이자 비용을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적정 추다 보수 증가로 인해서 2022년도 배당금이 2,000원이 좀 넘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5월 민수 가스요금이 계획대로 8%에서 9% 정도 인상된다는 점, 그리고 미수 규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시키는 역할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표 주가가 지금 55,000원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여긴 강력 매수고 목표 주가는 6만원입니다. 자, 주배관 입찰 담합 소송 승소로 일회성 배상금이 1,223억 원 정도 인식이 됐다라고 해서 일단 재무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사업 보장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운전자금 증가 규모가 당사 추정치를 상회해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사업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 기점이 보장받는 이익이 모두 다 늘어나는 순환 구조이고, 그 다음에 대선 전 공공요금 인상이 유보되면서 미수금은 전기말 대비해서 3.3조 원 증가하였으나 4월부터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수금 우려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반영으로 우즈벡 수르길은 이제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폴리머 강세로 원가 상승 대비 스프레이드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정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나면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매력도 다시 올라갈 것 같고, 네,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네요. 자, 다음은 E&D고요. E&D가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내용상으로 좀 봤었을 때 일단 차트도 보긴 해야겠지만은 우선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촉매 시스템, 촉매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전구체, 그리고 엔진 교체를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N사의 품질 승인을 받아서 NCM 계열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신규 증설 물량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2022년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L사는 아무래도 LG화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양한 배기가스 후처리 촉매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OEM 레퍼런스를 보유 중이고요.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도 지금 구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등급을 좀 받았고요. 이것을 지금 4등급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촉매 시스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중대형 2차전지 고밀도를 위한 소입경 전구체라고 하는 것을 설계 그리고 생산, 레퍼런스 보유를 토대로 벨기에 양극재 업체인 유사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1,000톤 네, 이르는 수준의 캐파를 2022년도 2분기부터 5,000톤, 약 5배나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연간 2만 톤에서 3만 톤까지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하이니켈을 통한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 생산에 유리한 소입경 전구체는 글로벌 배터리와 완성차 업체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약간 솔루스 첨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본업이 원래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쪽에서의 사업성이 굉장히 좀 발달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체 중에 하나이라서 저는 E&D가 지금 또 하나의 엄청난 대박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이제 나스미디어고요.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서 약 50% 정도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 보시면 32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9억 원입니다. 자, 일단 실적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이고요. 지난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게임, 쇼핑, 그리고 가전, 대형 광고주 중심의 광고 집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리오프닝 광고주들의 예상 집행이 증가 가능하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성장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광고, CPS 광고 등의 퍼포먼스형 모바일 플랫폼 확대와 문자 메시지 기반 폐쇄형 커머스 서비스 K들의 매출 증가세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광고 쪽도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주가 되면서 굉장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제일 기획이라든가 이노션에 대한 보고서들도 많이 읽어드렸고, 실제로 제일 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 지겹던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이노션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 또한 네,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일봉입니다. 자, 일봉부터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서부터 네, 굉장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 그 상승세에는 이제 기간이 좀 뒷받침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은 오히려 약간 순매도 중이긴 합니다. 순매도 중이긴 하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이때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쭉 빠진 이후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분기 반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이제 상승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때마다 이제 귀신같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전고점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1분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잘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악재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자회사 호주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빠졌던 건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잘 나오게 되었고, 이제 가스 요금도 이제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PR도 굉장히 낮고요. 예, 배당금도 꽤 세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가스 회사를 보시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SK가스, 그다음에 삼천리까지 제가 추천을 항상 좀 드리는 관련 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주들이 벌써 다 높아져 버려가지고 추천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높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END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회사인데 아직도 차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오늘 4% 강세. 자, 일봉상으로 3만 원 고점 찍었다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으러 가는 형세인 것 같고요.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인가요? 거의 한 절반 올랐죠. 50% 정도는 올랐네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바닥을 한번 찍었네요. 예, 바닥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 실적 바탕으로 2차전지 전구체 쪽에 요즘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올라왔고, 근데 이제 정말 고점은 42,000원이었던 작년 9월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름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월봉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3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바닥권에서 내려왔던 만큼 지금 V자를 형성하는 중인 것 같고,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수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지금 한 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좀 잘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전지의 테마를 타고 그럼 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관에서는 이제 매도했다가 어제자로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도 이제 매수매도를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약간 소폭의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작년 이제 매출로 봤었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줄었지만은 올해 이런 증설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지나가게 된다면 상승세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리서치 아름에서도 한번 나왔었네요, 이 얘기가. 그래서 유미코와 함께 양고체 개발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본업 자체도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정말 적고요. 지금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거의 코로나 주가이기 때문에 요만큼 룬 남은 거 제외하고는 거의 뭐 코로나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이 시기보다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부터도 거의 박스권을 지니면서 지금 상승세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일기획과 맞물렸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이제 매출은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로 이동해 보시면 우선 그 전에 매수채 보시면은 기간은 올 매도고요. 기간도 이제 매수는 하긴 했습니다. 소폭 조금만 이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1분기 매출이 326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2%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 69억 원. 네, 전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소폭 상회를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감소, 매출이익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14배, 12배, 13배, 9배 정도 수준이 되면서 또 배당금도 그냥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정도라서 일단은 나스미디어가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좋은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일단은 비교군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을 보면 될 건데, 일단 제일기획도 최근에 이게 두 번 정도 점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가라앉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매출액 보시면 거의 뭐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이고 1분기 실적치조차도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좀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뭐 약보합인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졌고 이때 상승해서 가나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면서 내려왔고요. 이노션도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고 이제 기관이 순매수, 외국인은 순매도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이제 차종들이 아홉종이 출시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모두 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다들 이제 성수기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그 나스미디어 쪽은 결론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과는 좀 낮기 때문에 이 회사들보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긴 간다. 가긴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노션이 지금 최근 제일 매수 시기가 좋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이제 모멘텀 바로 보이니까. 그 다음은 제일기획, 그 다음에 나스미디어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금이 조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좀 안정적으로 제일기획을 추천드리고, 제일기획이 조금 너무 이미 높이 올라갔다 치시면 나스미디어를 좀 오래 좀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월드컵도 있고 이제 하반기에 집행이 가을쯤에 광고에 대한 집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때 맞춰서 아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